네. 자, 이제 박병창 이사님 만날 시간이 됐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마감, 일단 미국 시장은 좀 오르면서 마감을 했으니까요. 예, 최근에 변동성이 계속 컸는데요. 네. 어제는 최근에 등락폭에서는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네. 나스닥 1.5%, 다우가 0.9%, S&P 500 1.3% 반등했는데요. 그 S&P 500 지수를 이제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4,002포인트입니다. 이걸 자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4,0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듣고 있는 매크로의 시황이나 아니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지수 자체가 4,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은 밑으로 좀 많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고 또 위로 올라가면은 아래로 좀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는 뉴스에 비해서 지수는 이 근처에서 계속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S&P 500이 4,000포인트 다시 올라왔다는 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어제 0.6% 정도 갭 상승 후에 오전에 약간 되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후에 이제 강한 반등을 좀 해냈습니다. 그 반등의 이유는 은행주들이 큰 폭으로 반등을 했는데 옐런 장관이 위기 악화 시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요게 이제 시장의 안정을 좀 보장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블룸버그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주가 상승을 좀 하면서 후장에 강하게 좀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캐나다가 어제 CPI 발표됐었는데요. 5.2% 발표했습니다. YOY로 전월에 5.9%였고요. MOM으로 0.4%, 전월에는 0.5%였습니다. 그래서 CPI는 둔화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여실히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미국의 CPI나 PPI도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은행발 노이즈가 없다 하더라도 50bp를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25bp 얘기를 계속 하는 상황이었는데 은행발 요번에 유동성 리스크가 지금 발생됐기 때문에 사실 50bp는 이제 거의 없어지고 지금 이제 25bp와 제로 동결을 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아마존이 2.9%, 테슬라가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7.8% 올랐어요. 그래서 테슬라만 오른 건 아니고요. 전기차가 전반적으로 좀 올랐고요. 인텔이 2.4% 소폭 하락을 했고요. TSMC는 2.7% 상승, 알파벳은 3.6% 상승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전기차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상승을 했고 좀 부진했던 곳은 기술주 좀 부진했고 소비재는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요?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가 0.38% 상승했고 코스닥 0.04% 800포인트 위로 올라섰는데요. 수급을 보시면 개인들이 800억 매도, 외국인들은 557억 매도. 그냥 큰 게 없어요. 어제 거래 대금이 이제 끝나고 바로 해서 조금은 변할 수 있겠지만 코스피가 7.1조, 코스닥이 11.6조예요.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2,000조 살짝 안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370조인가요? 네.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코스피가 얼마나 지금 유동성이 없고 지금 눌려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큰 변동 없이 그냥 소폭으로 움직이고 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6만 원 위로 올라섰다 내려섰다를 지금 4주째 하고 있습니다. 4주째.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여기서 더 가지도 못하고 빠지도 않고 이러니까 야 우리는 우리 갈 길 갈 거야. 2차 전지뿐이 없어. 로봇뿐이 없어. 시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2차 전지 개별 종목이 급등하는 현상을 나타냈고 로봇주도 급등하면서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전에 셀업체나 전체적으로 셀업체가 오르면 다른 것들 소재도 오르고 장비도 오르고 하면서 같이 다니는 특징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 한 일주일 전부터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개별 종목으로 따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은 등락 박스권 속에서 테마 종목 그리고 섹터 중심으로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FNC 회의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시황에 대해서 저 사실 매일 이걸 방송을 하기 때문에 시황을 어제 했던 얘기를 오늘 또 얘기하면 또 얘기해 이러실 것 같아서
좀 다른 워딩을 가져오려고 좀 노력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슷해요. 전체적인 시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비슷비슷한데 이제 조금 바뀐 건 이런 겁니다. 은행 유동성 위기의 후폭풍, 즉 여지는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좀 바뀌는 것 같고 FOMC 쪽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조금 시황을 전체적인 기저로 보면 이런 겁니다. 은행발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향후에 은행 쪽에서 일어나는 유동성 감소로 인해서 향후에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것을 기저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지금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완화적 기준금리 정책이 나타나면은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선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은행발 리스크가 있기 직전에 미국의 3대 지수가 4% 하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 왜 그랬냐면은 파월 의장이 요번에 50비 금리 인상 할 수 있다. 이 얘기 한마디로 그렇게 빠진 거였어요. 그러면서 빠졌다가 지금 다시 그것을 반등하는, 특히 나스닥은 거의 다 회복하면서 반등을 했거든요. 이거는 50bp 금리 인상이 지금 이제 사그라들고 25bp나 제로 금리로 가면서 그것이 반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생각해 보면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은행발 리스크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금리로 50bp 올리냐 25bp 올리냐 이것 차이로 빠졌다가 오르는 그 정도의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과소평가하거나 뭐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리스키하고 향후에 두고두고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좀 있지만 네. 현재 시장의 상황의 수급 상황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근데 국내 시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에는 뭐 유동성이 굉장히 줄어들고 거의 뭐 침체된 분위기에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FOMC의 이제 기준금리 완화적 인상 또는 파월 의장의 스탠스가 좀 변경된다면, 우호적으로 변경된다면 단기적으로 시황은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지금 은행발 이 부분은 그 리스크 부분은 결국 경기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기저에 깔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데일리 시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조금 더 우호적이긴 하나 예. 결국은 이제 시장에 경기에 굉장히 악재인 경기의 악재로 이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데일리 시황하면서 중장기 시황을 매일매일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그 있는 거고요. 은행의 이번 그 문제 생긴 거는 예. 이걸 증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뭔가에 대한 어떤 큰 상황에 대한 이제 원인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까? 금리를 갑자기 크게 올린 게 가장 큰 원인이죠. 그래서 금리 국제 가격이 인상에 대한 폭락했으니까 예.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거 끝나고 나서는 FOMC 회의 끝나고 나서는요 실적 시즌 들어갑니다. 우리 실적 시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조목장이 됩니다. 실적에 따라서. 그래서 여전히 우리 시장은 조목 장세, 차별의 장세, 테마 장세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요번에 FOMC 회의 끝나고 삼성전자가 혹시라도 움직여주면 그동안에 대형주들이 너무 눌려 있었잖아요. 그냥 코스닥만 가고. 그래서 대형주가 살짝 위쪽으로 상승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번, 2번 뉴스는 근데 공 기자님이 길게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네네네. 핵심 포인트 저는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러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당연히 뭐 핵심 포인트로 중러 연합전선 구축이겠죠. 그런데 이제 주요 워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중국은 종전 구상을 내세우면서 평화 중재자 이미지 구축에 의도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푸틴은 중국 제안을 존중한다. 모든 문제에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그냥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이거 끝나고 나서 오늘 끝나고 나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영상회의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회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젤렌스키와의 화상회담이 형사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된다면 그 얘기 이후의 얘기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뉴스플로를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 미국의 보조금, 반도체 보조금 네. 이거 길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딱 저는 그냥
중요한 워딩만 가져왔는데요. 10년간 중국 내 생산하는 첨단 제품을 5%, 범용 제품 10% 이상 확장을 불가한다. 그래서 21일 날 어제 발표한 겁니다. 어제 미국 상무부에서 세부 규정안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중국 내 첨단 기술 그리고 신규 투자가 제한되지 않겠냐.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중국 시안이 세 번째로 지금 있죠.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도 중국 우시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옆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린 거고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번보다는 조금 완화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10년간 지금 하고 있는 거 오케이. 오케이예요. 그리고 5% 10%요 정도의 버퍼를 좀 주면서 요까지 오케이. 오케이예요.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어떤 해석을 하냐면요. 중국에서 나와라. 시간을 주겠다. 10년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공장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기존에 유지하거나 줄면서 다른 쪽으로 해라. 이런 시간을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조금 완화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다라는 걸 네.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그동안에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게 있으니 그 부분들은 이제 뭐 주가를 좀 봐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로봇주가 굉장히 강해요. 레인보 로보틱스를 얘기했던 게 우리 같이 여기서 얘기했던 게 작년 4분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1분기에 1월 달에 폭등했다가 그동안에 안 빠지더라고 이게요. 옆으로 안 빠지고 있다가 또 다시 오르고 해요, 지금. 근데 사실 앞으로 성장성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가총액으로 봤으면은 이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좀 어마어마한 분석이 안 될 겁니다. 사실 과거에처럼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더 오르는 거예요. 레인보 로보틱스 지분율이 현재 14.99%인데 콜옵션 행사할 때 삼성전자가 최대주가 될 수 있다. 현재는 15% 정도인데. 그러면서 이제 더 오르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다양한 로봇 제품이나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M&A 기술 확보를 해서 M&A를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레인보 로보틱스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레인보 로보틱스를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로봇 얘기 별로 안 해요. 이미 많이 오른 걸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뉴스 또 다시 가지고 온 이유는 다른 대기업들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M&A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술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는 아직까지 충분히 기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 뉴스를 봐야 된다. 저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뉴스는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가 게임 데벨로퍼 컨퍼런스예요. GDC. 이게 개최가 됩니다. 20일부터 25일까지 미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AI, 블록체인, VR 등을 결합한 게임, 뭐 세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는데 어제 올랐어요, 사실. 여기 이제 어제 이런 정보들이 좀 올랐고요. 네네. 여기 어제 근데 뭐 파노로 오는 네. 거 아니에요? 근데 파노는 신제품이 없고 과거의 제품이 좀 있어서 조금 바지만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겹치기로 하면서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근데 어제 제가 그 AACR 얘기하면서 미국 아마케가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 지금 바이오 섹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 얘기하면은 욕먹죠. 욕먹다기보다도 그게 되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제 존프로님도 그런 반응을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표현을 드렸냐면 네.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개별 종목 장세예요. 테마 장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으면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된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차원에서도 이거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연합뉴스발 무역협회 그리고 수출입은행에서 자료를 수집한 그 자료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출이 2020년 2분기에 2년 만에 100 아래로 떨어지고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 EBSI 서베이 인덱스니까 설문조사 했겠죠. 네. 1206개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수출 상담, 얼마큼 되고 있느냐, 계약, 생산성 이런 것들 설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2022년 2분기에 100화로 떨어졌다. 계속해서 떨어졌었어요, 이게요. 그런데 요번에 3분기 만에 거의 1년 만에
터닝했습니다. 90.9로. 여전히 백이하지만 예, 여전히 네. 100이하지만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입니다.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이게 분기예요, 분기. 1, 2, 3, 4 이렇게 분기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으로 사실은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물론 서베이입니다. 서베이지만 이 담당자들이 서베이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서베이 10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반도체는 52. 엄청나게 낮은 거죠. 전기전자 84, 농산물 86, 개선되는 쪽으로 보는 쪽은 선박 146. 이 얘기는 지금 위에 서베이 설문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수출 상당 계약 채선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박 쪽에서는 지금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125, 자동차 100, 석유 제품 유화 제품 102, 가전 101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환율도 그렇고 그리고 무역 적자 일어나는 부분도 그렇고 뭐 중국 때문에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안 좋은 상태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뭐 분기별로는 4분기 만에 이렇게 꺾어 올라갔다는 거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우리가 같아서. 농수산물 수출이 많나요? 농산물도 있고요. 예. 그런데 농수산물 수출이 그런데 많이 있나? 농수산물 김 파나 김? 뭐 그런 것 근데 이제 네. 저희가 이제 농수산물은 따로 이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뭐 하는 조사는 거고 있겠죠.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크진 않을 것 않은데 같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보면 IT는 안 좋고 IT가 아닌 쪽은 상대적으로 괜찮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선박, 자동차, 석유 제품 이런 것들은 약간 운송이나 물류랑 관련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테크 사이클이 네. 안 좋고 그 non-테크 사이클은 상대적으로 수출 쪽에서도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 이러다 보면은 이렇게 저는 이제 가끔 요즘 올해 드는 생각이 올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워낙 이익이 안 좋을 거잖아요. 이러다 현대차 이익이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거 아니냐. 뭐 거의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에 새로운 지각 변동이 또 좀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주식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그런 생각이 좀 올해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뭐 수출이 좋아지면 좋지만 어쨌든 당장은 테크보다는 넌테크 쪽에서 기회를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일단 수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수출 대상국으로도 설문을 해봤더니 대상국의 경기가 안 좋다는 게 79.8, 네. 국제적으로 수급이 안 좋다는 게 83, 자금 상황이 85로 나왔다는 거는 여전히 경기는 좋지 않다. 네, 결론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뉴스는 삼성 디스플레이.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업명을 얘기할 때는 그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섹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항상 가져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2년 연속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거 차트표부터 볼게요.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이 추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LG 디스플레이는 공장 멈췄잖아요. 디스플레이 안 좋다고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가파르게요. 근데 왜 그랬냐라는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 봤더니 2021년도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좋았고 2022년 작년에는 아이폰 14 이게 흥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어디에 기대를 두느냐? 폴더폰 그리고 아이패드에서 OLED 한다라고 지금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기대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노트북용 OLED는 99% 점유율, 폴더폰 85% 점유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를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 뉴스 한번 보세요. 그다음 뉴스는 이제 이데일리 뉴스인데 키움증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가서 인용한 겁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늦어도 봄은 온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IT용 OLED를 본격 증설한다고 하는데 IT용 OLED가 뭐냐면 이겁니다. 아이패드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제외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에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애플 아이패드에서 OLED 탑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여기에. 그렇죠. 코스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지금은 뭐 매크로 이슈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시황도 어렵고 지금은 뭐 로봇하고 2차 전지만 가고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안 좋고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쪽에서도 계속 보면서 어떤 게 슬슬 수급이 들어오는지
움직임이 저점을 찍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이 뉴스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좀 질문이 좀 들어와서 그런데 퍼스트 리퍼블릭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거죠? 돈으로 다 해결한 거잖아요. 돈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냥 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네. 된 거죠? 혹시 이게 또 영향이 계속 좀 이어질까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그냥 이제 그런 영향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터졌던 국채 가격 하락 또는 예금 뱅크런으로 인해 가지고 자금 유동성이 부족해서 생긴 부분들은 막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말고 부과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뭐 신종자본증권에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뭐 지금 소송하고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결국 그런 것들이 묶이는 거지 않습니까? 자금이 회전이 안 되고 그러면 그 묶인 만큼 다른 이 IB 뱅크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투자자들은 그 돈이 묶인 만큼 어떻든 다른 데서 유동성을 회수하든지 뭘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여파의 여진이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폭풍은 있을 것이다. 그냥은 안 넘어간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하는 겁니다. 네. 아, 국민연금도 퍼스트 리퍼블릭도 샀군요.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뭐 네.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퍼스트 리퍼블릭도 그렇고 이제 저는 그러니까 보통 은행들이 위기가 날 때 가장 큰 핵심은 부실이거든요. 부실. 부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했는데 그게 네. 부실이 났을 때 이게 이제 손실이 나니까 다른 자산을 팔아서 또는 이제 대출된 거를 회수를 하면서 그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멀쩡한 기업들이 망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데 이번에 사실 실리콘밸리 뱅크도 그렇고 퍼스트 리퍼블릭도 그렇고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국채 가격이 갖고 있던 채권에서 손실이 나면서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국채를 갖고 있다 손실이 나도 문제가 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는 이제 그 균형을 맞춰줘가면서 이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분명히 막으려는 거는 맞다. 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상황에서 제가 퍼스트 리퍼블릭 예금자라면 예금을 다 보호해 준다니까 당장은 괜찮지만 저는 한 3분의 1은 떼서 큰 은행 갖다 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뭐 특별히 더 퍼스트 리퍼블릭이 어마어마하게 금리 많이 주는 거 아닌 이상은 네. 당연히 옮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은 망하진 않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생존한 은행들은 또 다른 생존 경쟁이 이제 붙여진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예금을 올려준다든가 뭔가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더 잘해서 빠져나가려는 고객들을 막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들잖아요. 수익률 나빠지겠네요. 그러니까 비용이 들고 이제 마진이 나빠지고 이렇게 이게 이제 장기화되게 되면 이 은행들에 대한 어떤 장기 성장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논란들이 아직은 좀 꺼지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생존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이제는 장기적인 어떤 성장에 대한 문제, 네. 조금 다른 차원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작은 은행들에 예치해 놓은 분들은 근데 꼭 퍼스트 리퍼블릭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은행도 혹시 뭐 이러면서 다 뭐 좀 큰 은행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좀 되지는 않을까. 그럼 이제 그 은행들이 또 엄청난 경쟁을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약간 좀 그런 움직임이 일부 좀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 이 작은 무슨 금고 뭐 이런데 이제 해주신 이제 예치해두신 분들이 혹시나 해서 조금씩 이렇게 옮기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우리는 뭐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편이겠죠. 뭐 제가 잠깐 왜 웃었냐면은 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한 뭐 네다섯 번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고요. 제가 증권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만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옛날 저축은행 문제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축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금도 많고. 그러다 그 순간에 막 그러다가 또 좀 옮겼다가 그 문제가 또 없어지면 또 다시 그로 돌아가고 그냥 그런 거 계속 순환하는 것 같아요. 반복되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자본시장에서 유동성의 문제, 진짜 자본시장 항상 유동성이에요. 돈 한마디로. 돈이 그 이제
정상적으로 회전이 잘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서 동맥경화로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히는 순간이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잘 되느냐, 아니면 부작용이 있느냐. 지금은 그것을 지켜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여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그것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에 우리는 이제 처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 네,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한상희 위원님이 또 오시거든요.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디 액션. 유튜브에 공개도 하기 전에 조기 마감되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조차 할 수 없었던 3프로TV 주식 부동산 액션 스쿨. 국내외 주식시장 분석, 기업 발굴 및 기업 분석, 가치 평가, 부동산 권리 분석, 지역 분석 및 임장, 개별 부동산 가치 평가, 이 모든 걸 내 손으로 직접 액션하는 100% 실전 훈련 프로그램 액션 스쿨 2회차 모집 소식을 이번엔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박세희, 홍진채, 오윤석 전문가들의 실제 투자 프로세스를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하세요. 액션 스쿨은 기수제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인원이 모집되면 완전히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